삼성 SDI는 호주 광물회사 얼라이언스 니켈과 파트너십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포스코가 투자한 캐나다 자원회사 FQM의 서호주 레이븐소프 니켈 광산은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희비가 갈린 두 기업의 니켈 소식 함께 보시죠. 얼라이언스는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지난 1분기 활동보고서에서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삼성 SDI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와 얼라이언스 경영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2월 양사가 체결한 텀시트를 바탕으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구매 조건과 얼라이언스의 니웨스트 프로젝트 지분 인수 방안을 살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반면에 FQM은 레이븐소프 니켈 광산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FQM은 레이븐소프 광산 생산을 2년간만 일시 중단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레이븐소프 광산 채굴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저렴한 인도네시아산 니켈 공급 확대로 인해 최종 폐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폐쇄는 FQM으로부터 레이븐소프 지분 30%를 2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한 포스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은 장이나 포스코 그룹 회장의 글로벌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기업처럼 느껴지지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기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죠. 삼성 SDI는 잘 아시는 것처럼 셀을 만드는 업체고요.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4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은 여러 가지의 이슈에 맞닥뜨린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른바 캐즘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뜻합니다. 전반적인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 역시 상당히 안 좋아지는 중입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라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미중 갈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영향을 집중해 왔고요. 그 결과 기존에 앞서 있던 나라들을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위협이라는 단계를 넘어섰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다른 문제로도 확대가 되는데요. 바로 원료,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의 수급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핵심 광물이나 원재료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갈등 속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 가까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봤던 이런 원료, 밸류체인들에서 벗어나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소주의 얼라이언스라는 곳과 니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호주에 있는 광물 업체인데요. 이쪽이 지금 호주에서 최대 규모의 니켈 그리고 코발트 채굴 사업 니웨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캐나다의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감이 오겠지만요. 광물이나 금속 같은 거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은 바로 구리고요. 그 외에도 금이나 니켈 같은 것도 지금 사업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니켈 광산 가운데 호주에 있는 레이븐소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예전에 이 회사를 통해서 레이븐소프라는 곳의 지분 30%를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산이 폐쇄 결정,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에 문제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 손실 문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니켈 가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 최근 들어선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고비용 구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저렴한 니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2차 전지 쪽에 경쟁력 강화를 외쳐온 포스코 쪽에서는 악재가 생긴 셈인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술력도 갖췄고요. 자본력도 갖춰가고 있고 인적 자원도 여전히 훌륭한 수준인데 원재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항상 최대 이슈가 되곤 하거든요. 오늘은 이 니켈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니켈은 우리나라에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물의 박물관이다, 백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붙일 정도로 어지간한 광물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채산성이 있는 광산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니켈도 있긴 한데요.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주로 북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수출 물품들 이런 거 볼 때 니켈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당장 북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거는 뭐 북한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천연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으니까요. 통일 이전에는 이걸 직접 개발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핵심 광물을 구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니켈 가격이 약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이거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이쪽에 니켈 가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약간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았던 가격 2022년, 2023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가격이 그래도 최근에 약간 반등한 이유는 역시 감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리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도 따라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감산에 나선 것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약간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구리와는 좀 다른데요. 최근에 구리도 가격이 막 오르고 감산에 나서긴 했지만요. 이거는 수요는 꾸준히 있는 상태에서 제련소의 마진 악화 때문에 감산이 이루어진 거고요. 니켈과 리튬은 수요 자체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내의 2차전지 관련 업계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가의 하락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실적이 나왔습니다. 3대 배터리 회사가 있죠.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곳이 모두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75%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SK온은 여전히 적자를 계속 이어갔고요. 삼성 SDI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급 그런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 선방을 하면서 이쪽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요. 셀 업체도 이런데 사실 소재 업체들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요,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금은 약간 주춤할 뿐이지 어차피 예정된 미래라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나쁘긴 했지만요,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확인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앞으로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역시 북미 쪽에서 생산 거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실적 개선이 지금 나오는 기대처럼 정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계속 길게 이어지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의 인하 시점도 계속 뒤로 밀리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 미국 대선이 변수인데요, 연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정책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